네, 2026년 6월 11일 한통합 정기 세션 2부 개인 사업자가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세단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치 1번 토론자인 윤호 시작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는 특정 국적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이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두 번의 입론 동안 첫 번째 입론에서는 이 조항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입론에서 저희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출입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바로 합리적 이유의 부재 그리고 공공성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공공적인 공간에서 단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며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논거는 법익 형량의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평등권,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인격권과 존엄성은 단순한 영업의 자유보다 상위의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사업자가 중국인은 시끄러우니까 출입 금지라고 말한다면 이는 단순한 사업 운영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학계에서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안은 훨씬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측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업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 것뿐이다. 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따져보면 국적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아닙니다. 위험한 개인, 규칙을 어기는 개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제한하면 됩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출입을 막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제한이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아야 할 다수의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논거는 국제인권협약과 헌법 원칙의 실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 철폐협약 서드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이 협약은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2018년 대한민국에 외국인 출입금지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라는 공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시장, 식당, 카페 모든 공간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본의 일부 식당에서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 같은 일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이중잣대이며 국가적 이미지에도 치명적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소비자 감정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는지 경험한 바가 있듯이 이제는 그 타깃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논거는 공익의 증진입니다. 즉 개별 사업장의 차별 행위가 사회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타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사업자는 약 1,000만 곳에 달하며 이 중 86.9%가 개인 사업자, 약 800만 명 이상입니다. 즉 하나의 가게에서 발생한 차별 사례조차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될 경우 국가 전체의 이미지, 외교, 관광산업, 통상관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SNS를 통해 퍼진 외국인 출입금지 사례는 불매운동과 외교적 항의로까지 번졌고 이는 단일 업장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훼손시키는 일로 비화된 바 있습니다. 이 중 단 한 건의 차별 사례가 확산되어 관광객이 발길을 돌린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파급력은 크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5%를 넘었고 이 기준은 학계와 국제기구가 다문화 사회로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법이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국적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2번 토론자 그쪽에서 시작했어요. 찬성 측은 해당 법률의 도입이 자국 및 개인 사업자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예. 다시 한 번만. 이 법률이 자국 및 개인 사업자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헌법 제37조에 근거했을 때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찬성 측은 지금 타국민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자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점은 다음 입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타국민의 평등권이 자국 사업자의 계약 체결의 자유권보다 우선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근거로 다수의 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권리가 침해되는 다수의 개인 사업자들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법을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모든 개인 사업자가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보편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자들이 이제 법률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그렇게 사업이 위축되는 현상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모든 사업자들이 법률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제재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일어난 사례는 지금 성동구 사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모두 그런 눈치를 본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박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 차별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객관적인 지표나 통계가 존재합니까? 차별이라는 것을 사실 객관적인 통계로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별을 객관적인 통계로 나타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모순된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통계로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구체적인 이익 형량을 통해서 입법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면 이 입법은 어떤 근거로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그 효과를 저희는 지금 전제하시고 있는 게 그 개인의 자유권이 이제 외국인의 그런 평등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개인의 자유권보다 공공복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를 다음 입론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 1번 토론자 윤문 시작했어요. 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모든 부도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과 법은 명확히 구분해야 할 영역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1대1 대화 상황 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분명히 부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도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곧바로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통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명확하게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반대측은 앞서 말한 기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 국적 손님을 제한하는 방침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해당 논지에 반대합니다. 첫째로는 해당 법률은 자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국적으로 인한 개인 사업자의 사적 배제를 법적으로 금지할 경우 국가는 타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동시에 자국민 개인 사업자의 계약 체결의 자유 및 사업 운영의 자유를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합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있어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리스크, 관리 책임,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며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이 영역에 개입해 국적으로 인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사전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듯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타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자국민의 자유권보다 반드시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면서까지 타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만큼 명확한 공익이 존재하는지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는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 간의 충돌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우위에 둘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률은 명확한 공익의 우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민 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적 제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모든 국적 제한이 차별이나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을 기준 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소통이 불가능할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체험형 업장이나 주류 판매 업종처럼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는 관리 책임을 지기 위해 언어 소통이 가능한 손님만을 받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국적 제한은 차별이나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영이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부터 비롯되는 국적 제한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일률 금지한다면 이처럼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에서 비롯된 제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국적으로 인한 출입 제한이 차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매우 모호한 영역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국민 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입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실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입법은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법률은 도입 즉시 자국민의 권리 제한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권리 제한이 정당할 만큼의 효용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자국민 개인 사업자의 자유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기준 또한 모호한 해당 법률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천성 측 1번 토론자 교초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네,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네, 왜 그러면은 제한되는지 혹시 국적 출입 제한이 공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 네. 지금 인정하셨는데 이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한 국적 배제 조치 역시 결국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토막 사람 중에서 제가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고 해서 한 토막 사람은 다 침 뱉는 집단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나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특정 집단의 일부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 집단의 특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의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국적의 일부 손님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의 오류는 정당한가요? 그러한 일반화는 예안이오로 그러한 일반화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네,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셨으니까 저희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 차별의 근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래서 걔네들도 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에 지금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헌법질서상에서 이 선택 불가능한 요소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원칙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국적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예 아니오로 동의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적이라는 것은 물론 뭐 시민권 획득이나 다른 제도상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 불가능한 부여된 속성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협약 그리고 그 서드라는 것이 국내법으로서 국적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나. 네, 그걸 인정한다는 걸로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금지되는 건 그렇다면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반대 측에서도 인정하신 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까도 말했듯이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외국인 출입 금지 관행을 법으로 막으라고 권고한 사실과 더불어서 수차례 이 외국인 출입 금지 관행을 법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현재와 같은 차별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이며 따라서 법적 조치를 도입하자는 저희 측 주장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임을 인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성 측 2번 토론자 교초사 입론 시작했어요. 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 측에서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외국인의 권리가 우리가 보장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하려는 근거는 외국인의 평등권이기도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헌법 6조에 보면 국제법은 국내법의 지위랑 동등하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인권위원회 법에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가치를 소화한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권리라고 다소 낮게 평가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도 어딘가에 가면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헌법 가치를 보장해서 외국인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론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법적 금지의 구체적 설계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향하는 법적 금지의 구체적 설계를 말씀드리자면요. 앞서 말했듯이 전제 조건 두 가지입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중 접객 영역에 한정하여 그리고 특정 국적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 제한을 건 이유는요. 당연히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금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면책 사항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이런 합리성을 지켜준다는 것이고, 말했듯이 뭐 업종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외사 안전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면책 조항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초반에 형사적 처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정규제로 설계할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청소년 주류나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택시 승차 거부를 금지하는 것, 이것도 택시 드라이버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익의 목적이 이거에서 영업권이 제한된 사례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판례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권리가 꽤나 포괄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되겠느냐라는 모델을 제시해 드리면요.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조사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 판매했을 때 영업정지 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 합리적 이유를 면책 사유로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비합리적인 그런 제한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이런 국적 차별 금지 조항을 삽입하면 기존의 법률과 충돌 없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해결하는 문제와 사회적 효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냐, 이걸로 어떤 결과가 오냐라는 것인데,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손실을 막는 최대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성동구 사례를 봐봅시다. 이 성동구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반발을 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으로 손해고, 성동구 특히 그 성수구였거든요. 성수구 카페 사장님들이 그러한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은 단체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성동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제재를 때린 것도 아니라 직접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외국인의 권리 침해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권고 조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호하려는 가치는 공익 중에서도 외국인의 평등권도 있지만, 이러한 소수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격의 침하와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 그리고 행정적인 비효율, 이런 것들을 개선할 만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입법은 선량한 다수에게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방적 규범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외국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1번 토론자 조사 시작했습니다. 네, 규탄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개인 사업자가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성 측에게 묻겠습니다.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이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차별만을 금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서 안정상의 관리를 위해 소통이 가능한 사람만을 받는 과정에서 일일이 개별적인 인원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으로 인한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업종 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제도 하에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 소명은 개인 사업자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을 개인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찬성 측에게 묻겠습니다. 찬성 측은 국적으로 인한 배제가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차별 및 현원에서 기인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건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차별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업자가 입증을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 사업자가
어떤 재판을 통해서 네. 판단합니까? 아니면 인권위 심사를 통해서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건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관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관이 있을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됩니다. 찬성 측은. 왜 그러냐면 이전 교차 조사에서 해당 법률이 자국민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이 법률이 국적으로 인한 출입 제한을 차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면 해당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에 묻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혹은 베트남 국적의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을 위해 베트남인만을 받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이것은 차별입니까? 베트남 국민만을 받는다면요? 네, 한국인으로 오면은 내쫓습니까? 베트남인만 받는 겁니다. 그럼 차별이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상식 명확한 기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게 명확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것인데 특정 국민에 대한 출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그게 차별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차별이나 혐오를 이유로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업장 매우 소수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로 대답해 주십시오. 잘 모릅니다. 소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수의 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이라는 거대한 인류적 규제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그 실익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규범적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규범적 조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사업장 매우 소수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업장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인류 규제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가 주도 사회적 캠페인이나 사회적 여론 형성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데 법률이라는 인류적 규제를 통해서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훨씬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교차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이번 토론자 입론 시작해주세요. 먼저 저희는 자국민의 자유권이 항상 타국민의 평등권보다 우선시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해당 권리들의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들의 일부 차별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라는 수단으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입론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국적 기준 출입 제한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왜 적합하지 않은지 그 한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권의 제한은 지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권은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될 때에만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선택이라는 계약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자유권의 과도한 침해입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법률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평등권입니다. 이는 물론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를 일반화해서 규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등권은 그 성격이 추상적이고 규범적이므로 그 피해의 양상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난해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벌이나 강행 규범을 통한 일률적인 법 규제는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이 실제로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처벌 중심의 법 규제보다는 국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권이 먼저냐 혹은 평등권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떤 시기에는 절대시되어야 할 것으로 또 어떤 시기에는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간의 미묘한 균형을 법률이라는 비탄력적인 수단으로 보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은 한번 제정되면 시대의 유동적인 여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를 단순한 이익 형량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그 정당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가 개인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상대방 선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개입은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자유의 위축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국적 손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노키즈 존은 어떻습니까? 여성 전용 공간은 어떻습니까? 명확한 기준 없는 규제는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처럼 점점 더 많은 사적 선택을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적 영업 행위를 법률로서 제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과 여론에 의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수단으로 제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성동구의 한 카페 사례에서도 법적인 처벌 없이 사회적 제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네티즌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성동구청장과 지역 상인 대표들의 설득에 의해 결국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과 사회적 비난이라는 비형벌적 제재 수단만으로도 충분한 교정 효과가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법적 규제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입니다. 여러분,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법률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규율해야 합니다. 찬성 측은 지금 법의 영역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2번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했어요. 2인분 잘 들었습니다. 교차조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국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해결하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동구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가의 권고 이런 것들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성동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개인적으로 DM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해결할 것이라면 효율을 좀 더 높여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민이 신고하고 조사관이 출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차별이라는 문제 자체가 모호한 문제인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것인지. 차별이라는 문제가 모호하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행위입니다. 특정 국적의 손님의 출입을 금지. 이게 어떻게 모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차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걸 금지하자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모호합니까? 그러니까 특정 국가 사람들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목적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정당한 행위가 목적을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히 차별적인 행위가 맞죠. 근데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칙적 허용,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차별 행위인지 그것을 규율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냐면요.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하긴 한데 외국인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경찰이 외사안전구역이라고 경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집중 케어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 없이 그냥 카페가 중국인 출입 금지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더 말씀하실 거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베트남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서 베트남 사람들만 받겠다. 이것이 왜 차별입니까? 그거는 차별이 맞죠. 국적을 이유로 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시설은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상업적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생활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공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보면요, 그 공공적인 상업적 시설을 그런 국적이나 이런 것들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했다면 차별받는 피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이 차별받은 피해자입니까? 차별받은 피해자가 맞겠죠? 혹시 그렇다면 어떤 카페에 갔는데 일본에 갔습니다.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차별이 맞는데 저희가 베트남 사람들만 받겠다. 그렇다면 차별받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면은 차별이 맞죠? 하지만 한국인도 금지고 일본인도 금지고.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수기 시간 사용하시고. 네. 그럼 반대측 1번 토론자 반박 시작했어요. 네,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토론 동안 일관된 논지를 통해 개인 사업자가 특정 국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법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라 직업 수행의 자유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법률은 도입 즉시 이러한 자국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이 법률이 자국민 개인 사업자의 자유권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할 명확한 실익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즉 찬성 측은 타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자국민의 자유권보다 왜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우선시되었을 때 명확한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타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확하게 더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자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자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반대 측은 그러한 입증을 요구하였지만 찬성 측은 관광산업이 발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나가서 처벌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가능성과 어떤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명확한 실익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해당 법률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실 또한 타파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이 자국민의 권리 제한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인정한 찬성 측에서는 해당 법률의 기준과 현실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국적으로 인한 출입의 제한이 차별임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찬성 측은 국적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차별 및 혐오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목적에 인해서 비롯된 것인지 구별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사업상 정당한 목적을 이유로 한 국적 근거의 출입 배제 또한 처벌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찬성 측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설령 재판이나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법 리스크에 놓이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자국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및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반대 측에서는 유흥주점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국인만을 받는 경우는 정당할 수가 있다라고 예시를 제시해 드렸지만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서 비롯된 국적 배제 또한 금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것은 개인 사업자에 있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국적으로 인한 사적 배제는 법률로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회색지대 영역이 있는 문제는 사회적 여론 및 국가 주도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제재를 통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국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명확한 실익 및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바 저희 반대 측은 해당 법률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상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1번 토론자 반박 시작했어요.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는 분명히 첫 번째 입론과 두 번째 입론에서 외국인 평등권, 국가 외교 경제, 그리고 다른 소상공인 피해를 엮어서 공익, 즉 공공복리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자유권이 어떻게 과도하게 침해되었는지를 사실은 말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하고 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여기서 자꾸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택시 승차 거부 금지 법령과 같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도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도한 침해가 되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개인이 많아야 됩니다, 결국엔. 하지만 최근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성동구 사례 빼고 나서 뭐 다른 많은 사례가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만큼 없다는 말이죠. 즉 애초에 특정 국적 출입을 제한하는 업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피해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억지스러운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오히려 성동구 사례가 전국에 논란이 되면서 이 중국 SNS에도 올라와서 이게 한동안 굉장히 중국 SNS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비하나 혐오 같은 그런 발언이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인 사업자가 800만 명이나 90%나 되는 이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은 중국인 차별하니까 우리나라 차별하니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혐오와 그런 비하 발언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 관광객이 2천만인 시대에 개인 사업자가 얻는 그런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인론에서 법이 시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희는 일단 특정 국적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자라고 명확한 기준, 명확한 행위를 바탕으로 금지하자고 저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는 허용도 할 수 있다라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측에서는 그 법이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점만 언급을 하셨지, 이 법 조항만 따졌을 때 왜 이것이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반박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냥 억지스러운 발언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키즈존과 여성존을 언급을 하셨는데, 노키즈존도 저희는 일정한 형태의 차별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까 저희가 교차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헌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까 분명히 교차조사에서 국적이라는 거 선택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적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이고 절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자라고 말하는 저희의 조항과 노키즈존과 여성존에 대한 금지 조항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2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아까 교차조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국적 기준 출입 제한을 하는 모든 방침이 차별인 것이 아닙니다. 더 명확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언어 소통이 불가능할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그런 체험형 업장의 경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처럼 기준이 모호한 영역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또 개인 사업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법 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대응입니다. 또한 이 법률이 입법이 된다면 타국민의 평등권이 일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찬성 측은 그 타국민의 평등권이 자국민의 자유권보다 명확히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되었을 때의 효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동구의 카페 사례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과 여론의 비판, 지역사회의 설득만으로 카페의 방침이 철회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언제나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여론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금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해당 업장의 매출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불매, 평판 하락, 매출 감소는 법적 제재보다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수단이 충분히 작동 가능한 상황에서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또한 찬성 측은 해당 문제를 굳이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입법을 통해 달성되는 실익이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다는 점 역시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평등권과 자유권의 모호한 영역을 법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노키즈존과 여성 전용 공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 모호합니다. 저희가 노키즈존이 차별인지 아닌지 여론이 많이 대비되는 상황에도 그것이 명확히 차별이라고 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인지 끝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법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지금 이 사안은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대측은 해당 논제에 반대합니다. 네, 찬성 측 2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는 명확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공적 손님을 제한하는 가게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합리적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합리적 이유가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언어소통 불가능, 유흥점 주점 등 같은 업종의 특수성이 있겠죠. 이것은 쟁점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찬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져왔는데 반대쪽에서는 언어소통 불가능, 유흥주점 등 이런 특수한 사례를 가져온 거죠. 그럼 이 특수한 사례를 가져갈 거면 저희는 언어소통 불가능을 이유로 출입금지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형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형사적 수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행정적 규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은 말씀 주시는 것들이 이 부분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정작용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행정적 절차와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정작용이 사회적 갈등과 그리고 행정력의 손실로 비화되는 과정을 행정적 절차와 규범을 만들어내면 시민들은 자정작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 효율적인 방법, 행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에도 동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익을 봤을 때 뭐 비례 원칙을 따졌을 때 최소침해 원칙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보호법익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보호법익이 외국인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외교적인 경제적인 리스크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이 함으로써 예를 들면 성수동에 한 카페가 함으로써 성수동에 당분간 중국인이라는 큰 매출원이 떨어지는 사례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규범을 형성해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에 대비해 봤을 때 어떻게 그 특정 국적 손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으로 지켜지는 사업자의 사익이 무엇인지 토론이 끝날 때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호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하겠냐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러한 갈등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 사회 국가들,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미 이런 글로벌 표준은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 고려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마무리시켰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투표 한 번씩 해주시고 인기도 같이 해주세요.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